우리공화당 최고위원회의를 국민 의례로서 시작하겠습니다.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일동 차렷.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2017년 3월 10일 불법 사기 탄핵에 저항하다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신 태극기 애국항쟁 애국열사 5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신강금 옥중투쟁 1051일째 되는 날입니다. 또한 4.15 총선 51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권 무능하고 무대책 문재인 정권이 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 폐렴에 대하여 중국 시진핑의 눈치만 보면서 대한민국을 패닉으로 몰고 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 정권이 무엇 때문에 중국의 출입국을 막지 않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진핑의 상반기 방한에 초점을 두고 또 김정은 바라기를 하던 문재인 정권이 시진핑 바라기로 하려는 속셈이 드러난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한 달 전부터 중국 북경이 심상찮다, 북경이 봉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우한 폐렴의 도피처가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10,000명 이상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를 매번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문재인 씨가 제정신인가? 제가 국회 정론관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중국 폐렴을 방치하면은 재앙으로 간다.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기자들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고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자기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특정 종교 집단으로 몰고 가고 특정 지역으로 몰고 가는 있을 수 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망자가 5명, 6명 사망자가 나고 확진자가 600명이 넘어가고 하루 확진자가 매일 2배씩 늘어나는 그 상황이 왔어야 심각 단계로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했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맡겨달라. 메르스 환자가 한 지역에서 50명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영화상 받은 사람들하고 희낙낙거리는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시장을 방문해서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 와중에 마스크도 쓰지 않고 상인들을 만나면서 아무 일 없는 듯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상인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말까지 했습니다. 손님이 없으니까 결혼운동 가지고 서라고.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중국 폐렴에 대한 대처는 상식 이하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비롯해서 몇 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관광에 대한 단계를 2단계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관광 자제입니다. 방문 자제. 과연 이 정권이 정신이 있는 정권입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중국 방문 막으라고 우리 공화당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중국의 출입국을 다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심각 단계 발동을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찾으려고 해도 값이 3배, 4배 뛰어버린 마스크 300만 개를 중국에 주겠다고 하는 이 오만의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권을 믿고 중국 폐렴을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민들께서 스스로 자기위생, 철저한 자기위생, 가능한 외출 금지, 또 각 지역의 방역체제의 협조, 우리 공화당은 내번 겨울 171차에 한 주도 빠지지 않은 태극기 집회를 지난 토요일 날 취소했습니다. 이 지금의 사태가 대단히 엄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고 특히 지금의 감염 상황이 일반 상황보다도 4배의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상식 있는 전문 의사들은 대응 단계가 너무 늦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역구가 대구고
대구 경북의 많은 시도민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국민들께서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아픔, 이 고통, 이 투쟁의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특별대책을 세워서 구체적인 특별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 병실이 모자라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지금 대구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1,000개 정도 병실, 오늘 이후에 병실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군의 의료 기관도 빨리 투입을 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방역에 필요한 물자 공급 및 인력 지원 대책도 빨리 세워야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힘들게 고통을 이기고 있는 대구 경북 시도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바깥에 잘못된 정치적인 행태가 대구 경북 시도민들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아무튼 이 전국적인 중국 폐렴 사항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데 모든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인재입니다. 오만 불통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행태를 이번 중국 폐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폐렴, 우선은 중국 폐렴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된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과 우리 동지 여러분께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 집회 취소라는 큰 결단을 내리고 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 중국 폐렴 사항들이 전개될지 모릅니다. 굳은 마음을 가지시고 중국 폐렴을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계속해오던 그 집회를 하지 못하니까 한편 당원 동지나 우리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저런 처사다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집회를 과감하게 중단시킨 우리 조원진 대표의 용단에 저는 개인적으로 격려와 찬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항상 우리는 큰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무능하고 썩어 빠진 이 정권에서는 뭐 금주가 골든 타임이라고 일단 헛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금주가 골든 타임입니까? 골든 타임은 이미 한 달 전에 지나갔어요. 처음에 우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당시 우리 공화당에서 주장한 대로 과감하게 한시적으로라도 중국 관광객과 중국인들의 입국을 차단시켰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국내에 모든 의료 체계를 비상시에 대비한 의료 체계로 정비를 시키고 불가피하게 해외 출장이라든지 업무를 보고 오는 사람들은 공항에서부터 약 2주간 분리시켜서 처리하는 이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했어야 됩니다. 그 골든 시기 다 놓치고 온 국민이 지금 누가 감염자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금주가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저런 소리를 하는 이 정권을 보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부터 우려했던 국가적인 재앙이 이제 드디어 와버린 겁니다. 참 입살이 보살이 된다고 했는데 저 자신이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면 촛불이 집권하고 저들이 집권하면 경제부터 망하고 나라 망할 수 있다고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중소상인들 장사 안 됩니다. 완전히 팔이 날리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업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출장인들 제대로 다니겠습니까? 그러나 기업들은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일반 서민들 또 우리 당원 동지들 건강이고 삶입니다. 각자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관리를 잘 합시다. 저는 볼 때 이번 주 다음 주가 고비가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스스로 우리 당원 공직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 건강은 우리 스스로 챙겨서 자신의 건강과 가족 건강을 철저히 챙기도록 합시다. 집회 문제는 당 지도부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은 따라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 주시고 아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우리 공화당은 결코 우리 공화당의 작은 욕심에 의한 소화적인 결정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항상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는 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길 겁니다. 저희들을 믿고 끝까지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한 폐렴이 이제 문제인데요. 언론 행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라면 벌써 촛불 들고 나왔을 겁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언론 행태를 보면 그 중국인들 환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인들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아픈 사람들이 있을 텐데 병원도 그렇고 보도가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대구하고 이제 경북에 청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땅에서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을 텐데 우한하고 연결되는 이 링크되는 보도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하고 청도만 계속 그 병원만 두드려 때리고 있어요. 그건 정신병원이다 어쩌고 저쩌고 뭐 시대를 넣다.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중국에 진원지가 있는 거를 보도를 안 하면서 상당히 좀 국민들을 좀 호도하고 있지 않는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편파적인 언론의 이 작태를 가지고 대한민국 과연 바로 설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이 항상 말씀 올렸습니다만 국내 정치보다도 항상 국제 정치적인 요인에서 운명이 결정되고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을 지금 또 여지없이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반도가 갖고 있는 운명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발 우한폐렴,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또 과도한 이념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못된 정권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민들의 생명권이 짓밟히는 암담한 상황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도 안보의 개념이, 제가 이제 국제 정치를 공부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군사안보, 또 동맹체제 중심의 테러 문제, 이런 거에서 80년대, 90년대에는 인간 안보 개념으로 옮겨오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옮겨오고 있어요. 질병 문제, 범죄 문제, 자연재해 문제,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총 쏘고 핵폭탄 퍼트리는 것 이상으로 인간 개개인의 안보를 중시하는 안보 개념이 포괄적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거에 대한 관념과 대책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재해, 질병은 인재가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가 왜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뭘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기해서 이거는 국민 정황권을 발동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는 아주 무능과 그리고 구태정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예가, 그 몽골 정부는 이게 우리보다 국력도 적고 후진국입니다만은 중국과의 그 5,000km 국경을 폐쇄하고 초기 단계 중국으로 중국인의 몽골 입경을 다 금지하고 통제를 해서 우한 폐렴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그럽니다. 몽골만도 못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지금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또 이야기 들으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입국 차단을 6번이나 이 정부에 건의했답니다. 전문가들이 입국을 차단해야 된다. 중국인들을 입국을 차단해야 된다고 6차례를 건의했고, 청와대 민원 게시판에는 75만 명 이상이 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이 정부는 무시하고 응답도 안 하고, 말로는 국민을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정권인지, 또 이 사태를 통해서 이 정권의 본질을 보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불종적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얼마나 엉뚱한 소리를 해요. 제가 어느 민주주의 재단에 조사한 통계, 지금도 기억납니다만 세계 167개국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했는데 북한이 167이랍니다. 가장 인권 탄압과 독재가 심한 나라. 중국은 제가 기억하면 130인가 그래요. 아니 이런 나라들하고 무슨 생명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운명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는 이 못된 세력에 대해서 정말 어디까지 인내해야 되는지 정말 참 한담하다. 이제는 뭐 저 바이러스 공동체네, 중국하고 있는 운명 공동체가 아니고 중국 바이러스 공동체가 돼버렸어요. 이제 대한민국도 세계 2위의 감염자국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에서도 입국 차단했습니다만 뭐 후진국들, 내가 뭐 카자흐스탄, 뭐 이상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도 대한민국 국민들 다 돌려보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정권은 당장 퇴진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비상내각 구성해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 망가집니다. 그래서 대공황 상태다. 예? 기생충 영화 상 받았다고 박장대소하고 이럴 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은 다 나락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맞았다. 기생충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기생충이에요. 대한민국 존먹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또 지나간 다음에 희희낙낙하고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엄정하게 평가하고 총선이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부를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아름다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잖아요. 예? 창문 열고 모기장 진격이라니까 겨울에 모기가 어딨냐고 이런 괴담이나 하고 말이죠. 정신 나간 놈들이라는 게 증명이 됐고, 정말로 혹세무민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 하나 더 붙여야 되겠어요. 주사파 정권 플러스 혹세무민 정권, 반대한민국 정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제서야 문재인 씨가 심각 단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아마 당분간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집회 문제는 우리 당원들의 건강과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따 또 특집 회의가 있으니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우한 폐렴 문제로 참 정말 나라가 어렵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는 어제부로 공공 도서관이 전부 일시적으로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도 거의 대부분이 지금 폐쇄 조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도 이렇게 패닉이 걸리고 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겠다, 그런 마음 아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처음에 우한 폐렴이 걸리고 일본에서 많은 발생이 생겼을 때 일본 크루즈호를 가지고 전 언론에서 떠들었습니다. 앞으로 약 한 달 반 사이에 중국 크루즈호 34대가 부산에 정박한다고 합니다. 부산이 지금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제외하고 1위가 일본, 그리고 2위가 한국입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중국 인접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리고 중국 입국을 금지하지 않은 두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국민들의 민도가 낮아서 이상한 걸 먹는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위생 습관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중국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베트남도 필리핀도 중국 관광객에 의해서 엄청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지만 중국 입국 금지했습니다. 바로 근처에 있었던 몽골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러시아와 북한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금지했죠. 지금 좌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미국, 러시아 이런 대형 국가들이 중국 입국 금지를 시킨 거는 쏙 빼놓고 되게 약소국들만 중국 입국 금지한 것처럼, 들어본 적 없는 나라들만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유럽은 중국에 비해서 많이 멀고 그 사이에 많은 방벽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만이 가장 전형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미 발병이 됐지만 많은 조치가 있어야겠지만 가장 먼저 근원을 차단하는 발본색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중국 입국 금지입니다. 이것을 정치적 관념을 곁들여가지고 본질을 묻어버리고 그냥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는 진짜 국민의 생명을 다치게 하는 가장 죄악시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가지 이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태극기 집회를 대표님께서 이제 안 하기로 결정하시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고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요, 지금 신천지에서 보시듯이 뭐를 하느냐 하면은 얘들은 그게 만약에 노출이 되는 하나만 나오더라도 무엇을 요구를 하느냐 하면 그걸 요구를 합니다. 참가자의 전부 다 명단들 개인정보와 상관없이 다 요구를 해요. 그러면 우리 당 자체가 쟤들은 뭐냐면 와해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희들은 공당입니다. 정광훈 목사의 소위 말하는 종교적 집회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대표님께서 이 집회를 안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진짜 우리 당이 국민을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행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한 이틀 동안 이제 계속 이 사태를 보면서 지금 당장 저희들 당이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대표님께서 말씀 더 드리고 이래 한 이야기인데, 당장
지금 그 여야 국회의원들하고 일단 이거는 야당도 똑같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대표님께서 벌써 한 달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중국 입국을 금지시키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당하고 야당 국회의원과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총리, 보사부 장관,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 이 사람들을 뭐냐 하면은 현재 우한 사태에 대한 지금 국민들에 대한 이 사망과 치사와 치상에 대한 고발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야당 의원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고에 의한 사망에 대해서도 이 좌파 애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직무태만에 의한 공직자들의 치사죄에 대해 고소하고 지금 계속 그걸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 차원의 일은 넘어서는 거죠. 우리 공화당에서도 한 달 전에 이미 입국 금지 조치를 하라. 거기에 따른 법적인 조치를 하라고 수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더더욱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벌써 5번에 걸쳐서 그런 전문가 집단에서 건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안 했다는 거는요 명백히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에 따른 국민의 치사죄는요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오늘부로 거기에 따른 국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어제 밤 사이에 추가로 161명이 확진자가 늘어서 763명, 예, 사망자가 한 사람 더 늘어서 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지금 8천여 명이 유상 그 증상으로 그 금진을 하고 있고 지금은 전염원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확진자가 나면 확진자의 동선에 대한 방역 그 정도로 이제 큰 단체라든지 큰 모임에 대한 격리 뭐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못할 짓을 한 겁니다. 아주 못된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았지만은 이렇게 무대책하고 무능하고 전문가의 말도 정치적인 논리로 이용해버리는 이러한 집단이 대한민국을 끌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할 따름입니다. 제가 근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특히 우리 공화당 이전에 대한애국당을 창당을 하고 2017년 5월 28일 날 모든 대통령 선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2017년 3월 10일 그 다음에 5월 9일 거짓 정권을 만들기 위한 선거, 대통령 선거 이후에 국민의 마음은 그야말로 좌절 또 패배, 분노 이러한 마음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좌파 언론 방송들, 조직적인 원모 세력들, 선동 세력들, 기획 세력들에 의해서 국민들은 속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5월 28일 날
계룡산에서 첫 집회를 가지면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5월 28일 집회 이후에 그 다음 집회를 낙동강 전선 6.25 때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였던 낙동강 전선의 외관 끊어진 철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방문했고요. 그 다음 집회가 평창 이성복 기념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했던 이성복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대학로 마로니에서 첫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이 거짓 촛불 쿠데타 권력 찬탈 세력 이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렸다는 그 거짓을 뒤집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투쟁을 해야 된다. 무너져버린 불의가 권력을 잡으면은 그 불의와 저항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마르니에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허평한 대표님을 비롯해서 허평한 대표님과 제가 공동 대표를 하는 대한애국당을 창당했습니다. 대한애국당 창당에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돈통을 돌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정당에 오래 몸담았던 저의 생각은 정당에서 돈에 자유롭지 않으면 정당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창당 과정,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는 당원 한 분 한 분이 그 힘든 생활을 뒤로하면서 당원들의 당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당비에 의해서 운영해지는 그런 최초의 정당을 우리는 만든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한애국당 이외에 우리 공화당은 태극기 집회라는, 태극기 구국혁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171차 한 주도 쉬지 않고 태극기 집회를 했습니다. 모든 태극기 집회의 타이틀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라는 글자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메인 현수막은 이슈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단상에 걸어놓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과 탄핵 무효의 현수막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라는 것은 그것이 대통령 말씀대로 거짓의 산을 무너뜨리고 탄핵 무효라는 정의를 되찾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태극기 집회에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공화당에 들어와서 국장 자리 내놔라, 사무실 얻어라, 연합 집회한다고 수많은 돈을 쓰면서 그 사람들이 당비 하나 냈습니까? 우리 민초들의 그 어려운
파지 주면서 돈을 내는 우리 당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당비조차 내지 않고 돈만 쓰다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보고 한 번도 대통령을 내려놓지 않고 대통령의 무죄 석방이 바로 진실을 찾는 길이고 그것이 정의를 대한민국에 세우는 길이라고 했는 우리 공화당을 보고 대통령을 버린 정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실과 정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다 물어보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누구 당이냐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우리 공화당이 어떤 당이냐고. 4번 겨울 동안 이렇게 투쟁하면서 태극기 국민들은 5사람의 죽음을 우리는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수십 명이 감옥 가는 것을 우리는 지켜봤고 수백 명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이빨을 깨물면서 태극기 들었던 손에 더 힘을 주고 투쟁했던 정당입니다. 함부로 정치꾼들이 폄하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에요. 70년 정당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당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만들었는 자랑스러운 우파 국민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진실 정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정당입니다. 우파 국민 특히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폄훼하지 마세요. 우리 공화당은 이제 1기에 불과합니다.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은 자연스럽게 2기 체제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정의로운 또 대한민국의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고 우리 공화당이 걸어왔던 길이 옳았다는 수많은 분들이 우리 공화당에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명 가까이 이제 등록 준비가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은 제가 32년 정당을 했지만은 한 번도 저도 보지 못한 정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조원진이가 잘나서 우리 지도부들이 잘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당원들로부터 올라오는 애국심, 애당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사랑,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이런 걱정, 이런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공화당에 수십만 명의 당원을 갖춘 거예요. 우리 공화당 당원이 어디 가서도 자랑스러운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70년 정당에서 한 번도 만들어보지 못한 당원이 주인되는 민초의 정당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당원들에 의해서만, 당원들의 당비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정당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의 이 위대한 정치적인 여정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썩어 빠진 대한민국의 정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정치인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에 이제 그 개혁의 첫 발을 디딘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것이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지도부나 주요 당직자들이 한 분이라도 욕심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허평환 대표님 옆에 계시지만은 공동대표 당을 위해서 그냥 버리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백의종군 하시겠다는 분을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가 우리 공화당을 이끌어가는 두 축이기 때문에 이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조금만 자기 요구가 되지 않으면은 지도부를 압박하고 지도부를 음해하고,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가 하나라도 지금까지의 정당하고 다르지 않게 한 것이 있으면은 고발 조치하라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가 하나라도 청렴성에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고발 조치하라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의 당원이 다른 정당과 다르게 서명운동을 하고 구국투쟁을 하고 태극기 혁명 정사가 되었고, 이제 대한민국을 개혁하는, 혁신하는, 변화하는 이 중심에 우리 공화당은 선 겁니다. 언론 방송이 그렇게 우리 공화당을 매도하고 엄해하고 외면하더라도 우리 공화당은 당당하게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좌파들은. 많은 좌파들은. 우파 국민들은 우리 공화당의 광화문 천막 투쟁을 통해서 용기를 얻은 겁니다.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 있겠구나. 우리 공화당이 저렇게 목숨을 던지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자.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자. 힘들어하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좌파 독재 정권에 억눌려 있던 국민들한테 진실의 목소리를 전해줬고, 정의가 이긴다는 신념을 전해줬고,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그런 확고한 생각을 우리 공화당은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제 이 총선을 통해서 오늘 51일 남은 총선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은 자생 스스로 만들고 자립 스스로 일어서고 자강, 이제 자강의 단계에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나 좌파들은 우리 공화당에 대한 평가를 전혀 다르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정치꾼들, 자기의 사리사욕, 자기들의 권력욕, 우리 공화당의 위대한 혁명군들이 없어지면은 본인들이 잘 됐듯이 생각하는 망상에 젖은 사람들, 과연 탄핵 배신자들이나 내각제 반대한민국 세력이나 반헌법적 세력한테 강력한 투쟁정당의 조정정당이 없으면 이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라는 것은 진실을 파헤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정통성이 없음을 알리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는 핵심적인 정의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한테 다들 모여가지고 저의 탄핵 무효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1061일) 되는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저를 구명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이 대통령께 메시지 달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모든 것은 대통령이 판단해서 하신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의 탄핵 무효라는 이 엄중한 반대한민국, 반헌법적,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했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금방 만들어졌다 없어지는 정당들, 대통령 얘기하다가 2달, 3달 있다가 없어지는 정당들, 선거만 되면은 대통령 파리하고 홍준표 같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배신하는 인간들. 우리 공화당은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라는 이 탄핵이라는 반헌법적, 반대한민국적,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스스로가 모인 정당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개혁을 해보자고요.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제2의 건국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 통일까지 갈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만든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외면할 때 그것을 이긴 정당이에요. 우리 공화당의 이 힘겨운 투쟁, 4번 겨울의 투쟁을 통해서 국민들께서는 자신을 얻은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래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대한민국이 그래도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지는 않겠구나. 저항은 저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도 우리 공화당의 저 저항에 우리도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야 되겠구나.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단지 당보를 돌리는 사람, 전단지를 붙이는 사람, 현수막을 거는 사람, 천만의 무죄석방 본부를 서명운동을 하는 사람. 우리 공화당이 여기에 있는 지도부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체가 다 하나의 동일 일심체입니다. 어떠한 당의 음해나 분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당이 되어버려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보의 차단이 있는 겁니다. 잘못된 음해를 받으시는 게 있어요. 우리 공화당에 대한 지속적인 음해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지 않았어요. 왜? 대통령 말씀 그대로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의 이 태극기 혁명의 여정이 오늘 내일 끝날 여정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의의 나라로 세우는 그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 번도 우리 공화당을 음해하고 나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진실과 정의가 이기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 자유우파 국민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대한민국의 진실 정의의 투쟁은 이제 사라집니다. 야합하고 밀실거래하고 정치인 몇 사람들이 민심은 당심은
다 팽개치고 자기들의 정치공학적 노릇만 하는 정치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3년 가까이 4번의 겨울을 이렇게 모든 것을 던져서 투쟁하는 세력이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죽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한 명이 남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당당하게 가야 됩니다. 거짓, 선동, 조작, 음모, 기획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듯이 또다시 그런 세력들이 이 위대한 태극기 혁명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답게 우리의 길을 당당하게 가서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책무를 우리는 하고 또 젊은 우리 공화당을 이어갈 수 있는 세대들에게 이 태극기 혁명 과업을 물려주는 그러한 과정도 우리는 겪어야 됩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예비후보 등록 준비한 분들은 다 등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관련되는 부분들은 예비후보 지원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냥 그렇게 생겼다 없어지는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도 하루에도 12번씩 이 짐을 내려놓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태극기 혁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태극기 혁명을 시작했으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은 또 제2의 태극기 혁명군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넘기고 이 나라가 바로서는 그날까지 태극기 혁명의 선두주자인 우리 공화당의 투쟁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입인재 14호를 추천했습니다. 영입인재 13호는 조수진 씨입니다. 만 50세 되는 여성이고 경북 출생이시고 인천 중구에 거주하십니다. 수원여고를 졸업했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 영어 복수 전공을 하신 분입니다. 글로벌 금융그룹인 알리안츠 그룹에서 20년 근무하셨고 전 알리안츠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 미래전략실장을 하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공화당에 스스로 오셨습니다. 조수진 씨께서 부근되시는 분하고 함께 우리 공화당의 문을 두들겼는데 우리 공화당을 찾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우리 공화당의 이 태극기 혁명 정신, 투쟁 정신이 우리 공화당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출마 영입 인재 14호는 그동안 서울시당 사무처장으로 하셨던 33세의 서울 출생의 신민호 씨입니다. 대전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아마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간 수재입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이 신민호 씨 또한 사탄파 지역을 중심으로 출마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공화당의 출마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젊은 인재들이 대부분이 다 사기 탄핵파 지역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고 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화당의 이 철학이 가치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겁니다. 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전문직에 있고 다 바쁜 청년인들이지만은 우리 공화당과 함께 이렇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서명대는 진주 2팀과 진해 팀이 서명대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경남도당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중국 폐렴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완벽한 방역 시스템을 가지고 서명대 운영을 하는 우리 서명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서명대 운영 현황을 발표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을팀 방화역, 관악 동작구팀 낙성대역과 봉청역 이틀입니다. 광진구팀 동서울터미널 이틀, 금천구팀 시용사거리 IBK 기업은행 앞에서, 노원구 병팀 노원역, 노원구 병팀 관악 동작구팀 수호팀이 남성역에서 이성우 예비후보를 지원했네요. 서대문구팀이 이틀간 흥제역과 응암역에서 하셨습니다. 성동구팀이 왕십역에서 이틀하셨습니다. 송파구 을팀이 석천고분역 가랑시장 잠실 세내역에서 3일 하셨습니다. 서울단체로 나라지킴이 봉사단이 공평사거리 이수역 에서 이틀하셨습니다. 수호팀 송파구 삼전역, 동대문구와 행우련팀 청량리역 광장. 부산입니다. 부산시당팀이 반여 3동, 반여 1동, 아랫반송, 도서관 앞 재성동, 한마음시장, 기장시장에서 5일간 하셨습니다. 대구입니다. 달서구팀이 감산동 사무소, 서남시장 두류공원에서 3일 하셨습니다. 대경연합팀이 영천기업은행 앞에서 하셨습니다. 대구 서문팀이 서문시장, 대구 외국방송팀이 북비산 내거리에서 하셨습니다. 인천입니다. 인천시당팀이 굴포천역에서 하셨습니다. 울산입니다. 울산시당팀이 3일간 농수산물 공사 태화로 울산시청 앞에서 하셨습니다. 경기입니다. 경기 북부팀이 의정부 홈플러스, 강명시팀이 강명 하안사거리, 부천시팀이 이틀간 부천역 남부광장, 성남팀이 미검역, 수원시팀이 지동시장, 시흥시팀이 은행동 정왕동에서 하셨습니다. 안산시팀이 상록수역, 오산시팀이 오산역에서 하셨습니다. 경북입니다. 경산시팀이 백천동에서 하셨습니다. 충북 제천단양팀이 제천장난, 충북도당팀이 옥천시장에서 하셨습니다. 충남도당팀이 온양온천역에서 하셨습니다. 경남입니다. 경남 서부팀이 삼천포 장날, 진주 2팀이 중앙시장에서 이틀간, 진해시팀이 창원대동백화점, 창원시팀이 창원시청 교차로에서 하셨습니다. 중국 폐렴에도 불구하고 서명인수가 4,528명이 하셨고 당원 입당이 2,027명, 책임당원이 124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서명 단장님을 비롯한 서명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중국 폐렴 관련해서 마스크, 장갑, 또 손소독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서명단에서 위생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공개로 할까 합니다. 우리